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질문 주신 분이 계세요. 네. 편두통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편두통이 편협된 거지만 사실은 두통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두통은 마이그레인, 그래서 이제 사이드, 머리 양쪽 옆에가 아픈 거를 편두통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 저는 편두통은 머리 네. 부위의 어느 한쪽만 아프면 편두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양쪽 옆에가 다 아플 수 있고요. 예. 한쪽만 아플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머릿속에서 통증이 일어난다 이 말은 혈관 또는 혈액이 피가 돌다가 혈관이 눌러서 피가 돌질 않거나 또는 가다가 멈추거나 또는 피가 적어서 못 올라가서 거기에 공급이 안 되거나 이럴 때 하여튼 혈액 문제예요. 피가 가서 어딘가에 걸리거나 막히기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 검사하는 양방기계가 제일 디테일하게 잡는 게 MRI예요. MRI는 가로 세로 1cm를 재기 때문에 네. 그 모세혈관 크기는 굵기가 머리카락의 100분의 1이에요. 그거를 MRI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거라고요.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환자분들은 나는 두통이 간헐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는데 검사하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뭐 혹시 종양이 있거나 이래서 누르면 당연히 두통이 오는 거는 뻔한데, 그래서 사실은 그 올바른 치료는, 국부적인 치료는 피가 돌지 않고 있는 곳이나 막혀 있는 곳이나 잘 안 올라가 있는 곳에 혈관을 확장시켜 놓으면 금방 두통이 멈춰요. 네. 30초에서 길어봤자 5분이 걸려요. 침 치료를 통해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이 확장시켜 놓는, 머리 전체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 놓는 이제 침 치료를 받게 되면 두통은 타이레놀이나 애드빌 30분 걸리는 것보다 훨씬 빨리 5분 내에 진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네. 좀 막 머리가 편두통이 왔을 때 좀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머리에 있는 혈관에 굳은 피 또는 돌지 않는 피, 정체된 혈관을 이제 돌게 만든다가 첫 번째 치료예요. 그래서 관자놀이를 우리 태양혈이라거든요. 혈자리라거든요. 양쪽 관자놀이. 예. 눈썹이 끝나는 연장선하고 눈꼬리가 끝나는 연장선을 연결하면 네. 양쪽 옆에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있어요. 콘으로 세게 지압을 10초 이상 해도 일단 머리 전체 혈관에는 자극이 가요. 더 좋은 거는 거기를 피를 따주는 거야. 당뇨 검사하는 집 란셋 침으로 네. 거울을 보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거기 잡으면 쏙 들어간 데가 딱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예. 그 양쪽 옆을 양쪽을 다 따주는 게 좋아요. 양쪽을 다. 예, 그래서 그 바늘을 꾹 누르고 뺐을 때 피가 줄줄줄 샌다 그러면 이미 뇌압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안 좋은 거예요. 원래 거기는 피를 따면 피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거기를 따고 그 다음에 짜서 좀 피부를 짜내서 대여섯 방울 이상 이렇게 짜내시면 한 5분 이내에 통증이 경감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내가 열을 좀 동반했다, 막 열감이 있고 혈압을 쟀더니 혈압도 올라가 있다, 이럴 때는 뇌압 전체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압력을 줄여주는 의미에서 이첨혈이라고 양쪽 귀를 세로로 접었을 때 제일 꼭대기에 있는 혈자리 이름이 이첨이에요. 아하. 그 귀자의 꼭대기 첨자거든요. 네. 그 양쪽 이첨을 똑같이 란셋짐으로 거울 보면 혼자 할 수 있어요. 거기를 똑 바늘 찌른 다음에 역시 짜내서 대여섯 방울 짜내면 네. 혈압이 쑥 한 2, 30 정도가 내려가고 체온도 훅 내려가요. 왜냐하면 귀는 교감신경이 운집해 있는 곳이에요. 그냥 만지기만 해도 이제 캄 다운 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따게 되면 열하고 혈압까지도 이제 내려가고 두통도 이제 감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5-6방울이나 나와요? 거기 짜내야 돼요. 짜내면 나오죠. 짜야. 우리 손끝에만 이렇게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다 그럴 수 있어요. 피부가 얇은 곳은 다. 네. 그 다음에 그 이첨열의 또 다른 경우가 뭐냐면 아이들, 소아 아이들 네. 열이 많이 날 때 알코올 발라서 막 열을 갑자기 식히잖아요. 네. 그거 좀 위험해요. 체온이 갑자기 떨어지면 아이한테는 급작스러운 변화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이 올 수 있어요. 열이 너무 떨어지면 머리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수 있어서 예. 그럴 때 이첨혈을 따주는 걸 적극 추천해요. 아이가 너무 고열이 난다 그럴 때 막 알코올로 몸 다 발라서 갑자기 식히지 말고, 또는 좌약을 넣는 것도 괜찮긴 한데 해열제
그런데 이첨을 따는 게 너무 간단해요. 아이가 자고 있거나 이럴 때 네. 인지 못하게 네. 귀 꼭대기 세로로 접어서 제일 꼭대기 그 이첨혈은 이제 그 인터넷으로 찾아도 혈자리 위치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를 따주면 금방 열이 가라앉을 거예요. 아, 5분 내에. 네. 그 다음에 또 혈관을 혼자 확장시키는 방법이 이제 발을 뜨거운 물에 30분 이내에 담가 놓는 거 또는 손을 담가 놓는 거. 손이나 발을 30분만 담가 놓으면 네. 중간에 물이 식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식지 않게 뜨거운 물 부어가면서 하면 손끝 발끝에 있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머릿속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자리 하나만 우리가 침을 놓는다 그러면 발에서 찾아요. 발. 엄지발가락하고 엄지손가락이 다른 손가락이나 발가락보다 크잖아요. 예. 크다는 얘기는 그게 머리랑 연관이 있어요. 두뇌랑. 그래서 엄지발가락 주위의 혈자리에 머리 혈관을 확장시키는 혈자리 있어요. 거기에 좀 장침으로 깊게 해놓으면은 한 30초 안 걸려요. 두통이 그 침 하나로만도 완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 치료는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해야겠지만 그 정도면은 아마 편두통을 혼자서도 치료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해도 되고 하나만 했는데도 효과가 있지만 했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 네. 좀 전문가를 찾아보셔야 돼요. 빨리 찾아보셔야 네, 되겠네요. 찾아보셔야 돼요. 아,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왜 머리가 아프냐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앞머리가 아픈 분들이 주로 여자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소화가 안 돼 있을 때요. 주로 채기가 있었을 때 앞머리가 아픈 게 뻔해요. 눈 두덩이나 네. 앞머리 쪽으로 오는 거는 내가 체했구나, 소화가 안 되는구나라고 아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편두통의 양쪽 옆에 아픈 거는 주로 이제 스트레스나 또는 담즙 분비가 안 돼서 그쪽으로 인한 소화가 안 되거나 지방 대사가 안 되거나 이럴 때 편두통이 좀 오고요. 그 다음에 뒷머리가 아픈 것들은 주로 감기 기운이나 이제 또 혈압 쪽에 문제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가끔 그쪽으로 쭈삣쭈삣하게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 중풍도 원인이 돼서 이제 뒤쪽으로 오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원인을 따지다 보면 우리 한방 쪽에는 한 8가지 정도의 원인을 보거든요. 국부적으로는 혈액순환이 안 된 거지만 첫 번째 원인이 이제 풍한이라 그래서 이제 감기 기운 얘기하는 거야. 차가운 기운이 바람 기운이랑 같이 머릿속에 와서 막 이제 휘돌아 다닐 때 네. 그때는 머리 전체가 아프거나 뒤쪽이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풍습이라 그래서 습 기운이 많은 거죠. 내 몸 안에 습이 있거나 또는 습기가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뭐 기거했거나 했을 때는 습 두통은 머리가 되게 무거워요. 묵직하거나 또는 머리에 띠를 두른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 손오공 머리 아픈 거. 손오공 머리 손오공 하니까 머리 알겠어요. 띠들이 아픈 거. 그런 것들은. 습이라고 하는 거 한방 네. 의학 용어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네네. 습도가 높다라고 보통 많이 이해를 하는데 이 습이라는 게 뭐예요? 습이 쓸데없는 물의 기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데없는 탁한 네, 액체. 우리 몸에 필요한 액체들은 진액이라고 부르고 네. 꼭 필요한 거예요. 물, 수분뿐만 아니라 체액, 그 다음에 호르몬, 피, 뭐 림프액 이런 모든 액체들은 필요한 것들은 진액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그 외에 필요 없는 물질, 물에 관련된 거는 습이라고 부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습이 그냥 얌전히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습이 나중에 안 빠져나가고 오랫동안 정체되면 끈적끈적해져요. 그걸 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습담은 항상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놈들이거든요. 네. 사실은 습은 음식을 먹고 위에서 30분 이상 음식이 정체됐을 때 생기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음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네. 습이 많을 때는 그 손오공처럼 머리가 아프다. 네, 그러거나 전체가 다 무겁거나. 전체가 네, 다 몸 전체가 무거울 수도 있어요. 머리만 무거운 게 아니라. 네. 네. 그다음에 풍열, 열에 의해서 너무 노출이 됐거나 바깥에. 네. 예를 들면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조회 섰을 때 한 명씩 꼭 쓰러지잖아요. 햇볕을 쐬 갖고 이제 쓰러지는 경우 물론 네. 혈압이 낮은 친구들이 많은데 네. 그럴 때 열에 의해서 머리에 그 열이 돼서 팽창이 돼서 피가 잘 혈관 전체 또는 머리에 이제 부속품들이 팽창이 돼서 혈액이 제대로 못 돌아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간 또 하나는 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는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는 경우 간이 열 받을 경우에 간의 양기운이 올라서 머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도 충혈이 되고 네. 나중에는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게 이제 간 때문에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콩팥이 약해서 그러니까 머리의 열은 콩팥에서 냉각수를 만들어 갖고 척추 타고 올려보내서 머리를 식히게 돼 있어요. 머리의 열을. 예, 많은 일을 하네요. 네, 콩팥이. 콩팥은 뭐 엔티에이징 장기기도 하고 네. 성호르몬도 만들고 하는데 그 콩팥이 약하면 냉각수가 부족해서 머리의 열을 끄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체온이 있는데 열의 성질은 가만히 놔두면 머리 위로 올라가잖아요. 성질이 네. 내려가질 않고. 그래서 올라간 열을 콩팥이 그걸 조절해주면서 꺼주게 돼 있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당연히 머리가 팽창된다는 게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저혈압, 혈어성 저혈압, 피가 모자라서 머리로 혈액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그 어느 부위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통증까지 오고 그다음에 담탁이라 그러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습이 결국은 끈적끈적해서 담이 됐을 때 그게 돌지 않고 걸려 있으면 혈액이 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부위에 두통이 오고 나중에 이거는 중풍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예. 그 다음에 어혈 두통이 있는데 어혈 두통은 외부에서 충격을 받았을 때 넘어졌거나 또는 스키나 스노보드 타다가 뭐 넘어졌거나 또는 교통사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모세혈관이 파열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발목을 삐었을 때 삐고 나면 한 2, 3일 뒤에 발목에 멍이 들죠. 네. 그러니까 발목만 삐끗해도 모세혈관이 파열돼서 피가 터지는데 네. 교통사고 나서 고개가 끄덕거리면 그 안에 어혈이 엄청 생겨요. 예. 네, 그래서 교통사고 후에는 반드시 어혈 푸는 약 일주일 처방 받는 게 필수예요. 네, 그 그렇군요. 꼭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그럴 때도 당연히 두통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8가지 정도 원인이 되거든요. 그거에 맞게 원인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게 훨씬 빨라요. 편두통에 대해서 또 새로운 거 많이 알았습니다. 오늘 편두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